그렇습니다. 일단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미 지난 일이고 돌이키고 싶지 않으신 일일 텐데도 이렇게 선뜻 나와주셔서 저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한 말씀, 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에 용균이 사건을 좀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이 산업재해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위로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거죠. 네, 그래서 아침마당이 주로 밝은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다뤄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 또 힘든 일을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 들으며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은 또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일단 일터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부터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자식을 잃은 그 마음 저희가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상황일 텐데요. 사실 이분들도 돌이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실 테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너무나 바라던 취업, 그곳에서 맞이한 죽음. 네, 아유,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취업하기 어려운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일자리를 힘겹게 구했는데 글쎄요, 회사 들어가고 얼마 만에 사고가 난 건가요? 어머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3개월 만에 3개월도 채 안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취업을 한지. 네. 예. 우리 아버님은 어떠셨나요? 저희 재순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년 8개월을 근무를 하다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일용직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지도 않아서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사측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퇴사 3개월 만에 이제 재입사를 하고 9개월째 들어든 달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네, 아이고 뭐 회사 들어간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또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아픔이 자식 앞세우는 거라는데 아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해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는 발견되기 4시간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쉴 새 없이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고 김용균 씨는 지난 10일 저녁 8시 40분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떨어진 석탄을 치우고 탄가루를 씻어내린 물을 빼는 배수관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다음 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수색을 시작했지만 사고 지점의 구조가 복잡해 점검창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는 데는 2시간 넘게 걸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지도 2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동 현장에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됐는데요. 또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최근 한 재활용 업체에서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작업을 하던 26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한 청년이 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파쇄기 안에 올라서서 뭔가를 빼내려 하던 청년. 중심을 잃고 파쇄기 쪽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30여 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뉴스인데 두 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눈을 꼭 감고 계셨거든요. 너무 어떻게 죄송합니다. 보면 귀도 막고 싶은 심정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말 용기를 내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미숙 어머니께서는 사고 당일에 저 소식을 듣고 어떠셨어요? 사실 그냥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그냥 확인차에서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제일 부모가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정말 죽는 것만 아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갖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 안 들어왔다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쪽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 부상이었으면 응급실에 있었을 텐데 이미 아이는 응급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좀 전에 봤습니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이른바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그 이동 장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던 거죠. 네. 용균이는 그 사고 그 회사 들어가서 정말 그 현장에 인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바로 며칠 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 갖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없이 아유. 거기다가 혼자서 그 1.2km를 그 점검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주의하러 했어요. 12시간씩 했는데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밤에는 그 헤드랜턴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그 점검을 하는 게 그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저도 일도라고 그 일럭스라고 하더라고요. 불빛이 거의 거의 없다시피. 없는 상태고 세상에. 용균이가 일했던 곳은 1에서 10호기가 있는데 용균이가 맡았던 곳은 9하고 10호기를 맡았는데 그 회사 그 기계 한 대가 15층 높이의 저렇게 건물이에요. 높은 곳에서. 거기 용균이가 사고 난 장소는 맨 꼭대기에 아이고, 그 아이고. 컨베이어 벨트였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1층부터 15층 올라가면서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겉 모습은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그랬는데 안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분진가루가 엄청 쌓여 있고 눈처럼 쌓여 있고 또 무덤처럼 또 석탄가루가 그 쌓여져 있고 그 용균이가 했던 곳이 90호기인데 최신설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네. 최신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밖에서 위험하지 않지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 더 열악한 어머니가 위험하면 그 열악한 환경을 알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그러니까요. 내리셨을까 싶습니다. 정말 70년도에나 있을 법한 그런 탄광을 네.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여기는 그 회사에서 기밀이래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은폐. 어머님 저희가 차근차근 얘기 듣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지금 감정이 격해지시는 것 같아서 네, 아이고 저희가 송구합니다. 예. 네.